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2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세옹지마. 변방의 노인의 말. 세옹지마. 중국 고대 철학서인 회남자의 인간혼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북방의 한 변방에 한 노인 세옹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키우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하며 태어났습니다. 몇 달 후 달아났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마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자 노인은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며 침착했습니다. 1년 후 오랑캐가 쳐들어와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보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무쌍함. 세옹지마. 세상 일은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여 앞날을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세옹지마. 당장의 이익에 자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삶의 변화를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세옹지마.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역지사지. 유래는 맹자 1화에 나오는 역지즉개형 구절입니다. 맹자는 고대 성현인 우임금, 후직, 안회의 시대와 상황은 달랐으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처지를 바꾸었더라도 똑같이 훌륭한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통찰은 인간의 본성이 같음을 전제로 상황에 따른 깊은 공감과 이해가 성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강조한 일화입니다. 갈등이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배경과 아픔을 먼저 살피는 공감 능력은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을 푸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함.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역지사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타인의 상황을 먼저 헤아려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라는 교훈입니다. 역지사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대기만성. 큰 제목이나 인물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늦게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대기만성.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가 저술한 도덕경 제41장에 기록된 문구에서 유래합니다. 이 구절은 도의 심오함을 설명하며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노자는 가장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장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 위대한 것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시간이 걸려야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이 성어는 겉모습이나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꾸준히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현대 사회의 조급함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를 가지는 리더십과 인생 태도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대기만성은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깊은 교훈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시간을 통해 얻어집니다. 대기만성. 큰 인물은 늦게 성공한다. 대기만성. 크게 될 사람은 재능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수련하고 인내하며 성장한다는 의미합니다. 대기만성.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인내와 끈기의 교훈입니다. 대기만성.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고집불통. 자기의 의견을 굳게 내세워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이 세어 변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집불통. 이 성어는 후한서 송홍전에서 유래한 고집이라는 표현에 소통되지 않음을 뜻하는 불통이 더해진 말로 본래는 굳은 절개를 상징했습니다. 후한의 광무제가 누이인 호양공주를 송홍에게 시집 보내려 하며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송홍은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지 않고 조강지처는 내쫓지 않는다며 자신의 신의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긍정적인 지조를 뜻했으나 점차 타인의 합리적인 비판조차 거부하고 벽을 쌓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변모하였습니다. 현대의 고집불통은 단순한 주관을 넘어 타인과의 공감을 차단하는 심리적 장벽을 의미하며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딱딱함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을 다듬어가는 유연한 소통의 능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집불통. 타협 없는 완고함과 소통의 단절. 고집불통.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주변의 조언이나 상황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집불통.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다르며 유연한 사고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교훈입니다. 고집불통.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독선독행.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독선독행. 이 성어는 맹자 진심상의 독선귀신과 예기유행의 특립독행에서 유래했습니다. 맹자는 뜻을 얻지 못해 궁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다고 했고 예기는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행한다며 선비의 지조를 강조했습니다. 본래 이 기록들은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도덕성을 잃지 않는 올곧은 철학과 긍정적인 자기 수양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수양의 의미는 오늘날 타인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맹신하는 이기적 아집으로 그 본질이 완전히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올바름은 독단이 아닌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타협해 나가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삶의 교훈입니다. 독선독행.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행동. 독선독행. 남의 의견이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며 타인과 협조 없이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독선독행.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겸손하게 협력해야 고립을 면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독선독행.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신상필벌.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신상필벌. 한비자와 18사략 등 고대 법과 사상에서 강조된 원칙으로 춘추전 국시대 진나라의 상황이 강력한 부국 강병을 위해 확립한 통치 철학에서 유래합니다. 상황은 법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성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이를 옮기는 자에게 거금을 주어 국가의 약속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상을 내렸으며 왕족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하여 군대의 기강과 국가의 질서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칙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로 해석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만이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신상필벌. 엄격하고 공정한 상벌 체계. 신상필벌. 규율을 엄격히 세워 예외 없는 보상과 처벌을 집행함을 의미합니다. 신상필벌.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신상필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천우신조. 이 성어는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개사상편의 자천우지 길무분리라는 구절에서 그 깊은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 구절을 풀이하며 하늘의 도움은 결코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은 순리를 따르는 자를 돕고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자를 돕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천우신조는 평소 덕을 쌓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이에게 결정적인 순간 주어지는 우주의 응답이자 축복과도 같은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시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행운의 이면에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평소의 성실함이 전자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본인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진인사대 천명의 태도로 오늘을 살 때 비로소 하늘도 당신의 편에 서서 도울 것입니다. 천우신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려온 기적 같은 행운. 천우신조.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큰 도움이나 기적 같은 운으로 전세가 역전됨을 의미합니다. 천우신조. 스스로 올바른 도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기적 같은 하늘의 도움이 내려진다는 교훈입니다. 천우신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수어지교. 이 성어는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등장합니다.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한 후 두 사람의 사이가 날로 가까워지자 이를 시기한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토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우들의 불만을 들은 유비는 나에게 공명제 갈량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이는 군신 관계를 넘어 생존을 위해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한 유비의 통찰이 담긴 일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어지교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치를 시사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관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혼자 도달할 수 없는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이해해줄 물을 찾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물이 되어주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깊은 신뢰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어지교. 불가분의 친밀한 관계. 수어지교.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수어지교. 서로의 존재가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동반자적 신뢰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교훈입니다. 수어지교.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고진감래. 특정 문헌의 고사보다는 주역의 음양순환 원리와 유가도가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민간의 지혜가 결집되어 전해지는 성어입니다. 인생의 길 흉화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끊임없이 변합니다. 농부가 떼약볕 아래 땀 흘리는 고통을 견뎌야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을 맞이하듯 고전 속 현자들은 고난을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자 과정으로 인식하며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일시적인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시련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찾아온다. 고진감래.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끈기 있게 잘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진감래. 현재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의 때가 온다는 교훈입니다. 고진감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당랑거철. 이 성어는 한시회전과 장자에 기록된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장공이 사냥을 가던 중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치켜들고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아섰습니다. 장공이 묻자 마부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 벌레라고 답했고 장공은 그 용맹함을 가상히 여겨 수레를 돌려 피해갔습니다. 본래 목숨을 건 맹렬한 용기를 칭송한 이야기였으나 후대로 오면서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고 거대한 힘에 무모하게 맞서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뜻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만용과 진정한 용기를 명확히 분별하고 냉철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일상에서 지혜롭게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당랑거철. 제 분수를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어리석음. 당랑거철. 자신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대항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당랑거철.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고 자신의 역량을 냉철하게 객관화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당랑거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